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보완책 확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관련 내용 총정리해드리고요. 논란이 된 두 가지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멤버십 영상에서 지금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고민하시는 다주택 포기해야 될까 관련해서 제 생각을 정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얼마 남지 않는 비규제 지역 기회, 그래서 경기도 아파트 여러분들이 무주택자나 투자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아파트 정리를 드렸습니다.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3곳 정도의 기회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5월 10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부활이 됩니다. 하루 늦으면 5억 3천만 원 된다. 최고 세율 무려 지방세 포함 82.5%. 그래서 양도차익이 아마 억 단위로도 나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 세율 내면서 절대 못 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월 9일까지 처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해서 종료 의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새낀 상태에서 매수가 안 되죠. 4개월 내 전입 가능한 이제 매수자만 접근이 가능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부활돼도 매도가 불가능하네. 자, 그래서 보완책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건은요, 계약일은 2026년 5월 9일까지 동일하고요. 잔금위는 약간 여유를 뒀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4개월로 해줬고요. 그 외 규제 지역은 6개월까지 늘려줬습니다. 임차인의 거주 중인 매물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는 이제 허가로부터 4개월 내 이내 전입이었다면 이번에 임대차 계약 만기일까지 전입 의무를 연장하는 것으로 이제 새로 발표가 됐고요.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추가해서 무주택자만 살 수 있는 것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사례로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8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2026년 9월 7일 날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모두 매수가 가능하죠. 자, 반면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한 규제 지역에서 세입자 거주주택을 거래하는 사례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8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11월 1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자, 그러면은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배제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세입자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2027년 4월 1일까지입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만 살 수 있다? 무주택자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 같은 경우는요,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이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주택자가 갈아타기로 매수하는 것도 안 되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 시 무주택 요건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매물은요, 1주택 상태에서 매수가 불가능해요. 나 기존 주택 처분 계약했는데 그래도 안 될까요? 일단 현재 나온 제도하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변경된 임대인은 거절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등기 완료가 필수입니다. 자, 이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대법원 판례에서 임대차 계약 2개월 전까지 등기가 끝나면요, 변경된 임대인도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6개월 전이었어요. 임대차 계약 6개월 전에 등기를 쳐야 변경된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아니다, 변경된 임대인도 똑같은 자격을 가진다 해서 임대차 계약 2개월 전에만 등기 치면 거절할 수 있고요. 이번에 정부 정책에서도요, 계약갱신 청구권까지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까지는 이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점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대출입니다. 자, 현재 등기를 치고 나서 3개월 이내 대출은 주택 고입자금 대출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자, 그리고 등기 후 3개월 이후에 받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얼마 전에 규제가 나왔죠. 6.27 부동산 대책에서 최대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포함이 돼요.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잔금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치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 만기 시점에 들어가서 실거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입자 보증금을 줄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이 현재 막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번에 재경부에서 보완책을 발표했을 때 이 대출 방안도 당연히 같이 나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같이 나와야 이게 거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금융위원회하고 협의하고 확정된 발표안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5월 9일까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 기간 3주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70일 정도밖에 안 돼요. 자, 7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기간에 아직도 대출 관련된 내용이 풀리지가 않았네. 그럼 또 이거 협의해서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또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아파트가 거래가 활발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규모가 작은 단지는요, 1년에 두세 건 거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타이트한 일정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갈아타기 차단입니다. 자, 15억 초과 아파트 매수 주체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예요. 보통 집을 팔고 집을 사죠, 고가 아파트는. 자, 근데 새끼 매물 매수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면 생각보다 수요가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15억 이하 매물 출연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갈아타기를 해야 내 집 싸게 팔고 싸게 나온 비싼 집을 살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무주택자가 사면 되겠지. 자, 16억 아파트 매수 대기자한테 필요한 자금 볼까요? 자,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용대출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필요한 자금이 11억 5천만 원 이상이에요. 실제 거래가 많이 성사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가주택의 수요 제한 요인이 분명히 맞아요. 개인적으로 보완책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토어제 지역의 새끼는 아파트는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요. 자, 무주택 요건도 처분 조건 도입이나 또는 하다못해 내 집 처분 계약이라도 맺은 사람은 새끼 매물을 매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결론과 제 생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 관련 보완책이 발표가 됐어요. 강남 상구와 용산구는 잔금까지 4개월, 그 외 규제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 조건이 붙었습니다. 자, 세입자 포함 매물은 무주택자만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의 수요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이번에 포함이 안 됐다는 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이거와 관련해서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생활 안정자금 대출,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해제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무주택자한테는 좋은 기회가 맞아요. 일단 매물이 늘어나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거든요. 정부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무주택자한테 가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잘 살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당장은 매물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설날 이후에는 매물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부동산을 열심히 다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멤버십 영상 궁금하신 분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더 알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